2번 문제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 미션은 if랑 sumif랑 연결하기. 계속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갈 거예요. if를 처음에 배웠고 이제 if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이제 if랑 비슷한 걸 갖다 놓고 공통점 찾고 차이점 찾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계속 확장시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if가 공통점이니까 공통점을 조건으로 잡고 거기서 차이점을 찾는 이 방법을 이제 써봤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또 패스를 할 거예요. 3번 문제는 sum if가 있긴 한데 MODE라는 함수 있죠. 이게 막 그렇게 자주 나오는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MODE는 X표를 좀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랜덤 비트윈이랑 이제 3번의 모드 이런 애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을 할 때 그냥 순서대로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X표 쳐져 있으면 별로 안 중요한 애라고 했지 하고 일단은 넘어가고 다른 게 전부 다 됐을 때 마지막에 보는 함수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지금까지 배웠던 논리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단독적인 함수입니다. 그냥 따로 답만 봐도 되고 그냥 외워서 푸는 함수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은 일부러 넘어가겠습니다. 4번을 볼 거거든요. 4번 이런 문제가 좀 메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4번 문제는 함수를 먼저 보시면 count if s랑 sum if s, average if s가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알맞은 함수를 써라. 이런 패턴의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제일은 아니고 보통은 세 개를 쓰세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이 중에 알맞은 걸 골라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른다. 알맞은 게 한 개일 수도 두 개일 수도 세 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르가 드라마. 일단은 조건이 하나 나오죠. 너 장르가 드라마냐? 네, 아니요. 그 다음에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이냐? 네, 아니요. 그럼 조건이 두 개인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두 개 이상이면 AND냐, OR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이용을 해보면, 함수를 이용해보면 우리가 뭘 고르든 간에 주어진 함수에 if s가 붙어 있잖아요. if s는 조건을 두 개 이상 쓸 수 있는 함수인데 기본값이 AND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AND지 구조적으로. OR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s에 AND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써드렸던 걸 다시 보면 if s는 기본값이 AND다. 그러면 그냥 당연한 거죠 사실. 그냥 뭐 우리가 뭐 할 건 없는데 그냥 보고 당연히 AND겠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조건 두 개 문구를 보면 장르가 드라마이면서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 이거면서 저것도 그렇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다. 느낌이 AND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if s는 확실하고 그럼 그 조건이 둘 다 충족되는 애들의 일간합계. 합계 구하네. 썸이죠. sum if s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적절한 함수가 sum if s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예시가 있어요. 첫 번째 삼각형을 보시면 예시가 1, 2, 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sum if의 결과가 만약에 1, 2, 3이라고 하면 뒤에 10,000원이라는 글자를 붙이라는 거죠. AND 연산자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4번은 L25 가서 여기다가 sum if s and 10,000원
번째 힌트가 sum range거든요. 더할 범위. 더할 범위는 일간이죠. 일간 합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보는 거예요. 가상의 그림을 그려주고 얘네들은 일간이구나. 제목은 필요가 없구나.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일간. 답이 한 칸이니까 범위를 잡는 거고요. 그리고 답이 한 칸일 때는 이 그림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세로 막대기가 나옵니다. 답이 한 칸일 때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의 합계, 모든 데이터의 개수, 모든 데이터의 평균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세로로 다 잡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가로로 잡으면 이 가로는 하나의 데이터인 거잖아요. 생일이라는 드라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더할 이유는 없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세로로 보겠다는 거예요. 표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절대 참조는 의미가 없겠고요. 콤마. 근데 순서가 달라졌죠. 아까는 sum range가 세 번째 있었거든요. 그거는 조건이 하나일 텐데 근데 그 순서까지 외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와서 sum range가 더할 범위인 거 정도만 알면 되지.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criteria range 1이 나왔죠. 원래는 range라고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건을 2개 이상 쓸 수 있으니까 range 1번이라고 붙은 거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그냥 순서대로 풀면 장르가 드라마죠. 그러면 크라이테리어가 드라마인 거고 레인지는 드라마를 찾을 수 있는 범위여야 되죠. 그래서 이 범위가 장르가 되겠지. 장르 H16, H25 여기서 드라마 찾을 거니까 그 다음에 콤마 드라마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답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if로 끝나는 함수의 특징 중 하나가 그 똑같은 걸 찾을 때 등호는 안 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냥 여기서 드라마 찾아라 해도 같은 거 찾으라고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등호는 안 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드라마를 썼는데 제가 큰 따옴표 의미 알려드렸죠. 컴퓨터가 모르는 거 설명할 때 너 어차피 문맹이지? 너 글자 못 읽지? 하고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찾아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때 큰 따옴표는 사실 if랑 관련이 있고요. 이 sumif가 if로 끝나는 함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반드시 조건이 들어가죠. 근데 이런 함수들은 조건에 큰 따옴표를 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글자라서 큰 따옴표를 쓰는 것보다 if로 끝나는 함수의 조건은 큰 따옴표를 쓴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마침 문자죠. 그러니까 약간 문자라서 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그래서 나중에 문자가 아닌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도 큰 따옴표를 써요. 근데 뭐 사실 의미가 완전 겹쳐가지고 구분을 할 필요가 없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if로 끝나는 애들은 조건이 나오고 그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아까 거랑. 잠깐만요. 또 마이크 꺼야 되나?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습니다. 그럼 얘는 조건이 얘 둘이 합쳐서 조건 1번. 그럼 이제 조건 2번 나올 차례죠. 콤마 찍고 이제 두 번째 범위로 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 거는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5세 이상은 봐야 될 게 또 있어요. 여기서는 그 콤마를 잠깐 지우고 엔터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킵 해놓을게요. 여기까지 하고 킵 해놓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관람 등급.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정확한 힌트가 뭐냐면 관람 등급 중에 전체라는 게 있죠. 전체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15세 이상, 12세 이상이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게, 그럼 12세 이상을 제가 클릭을 해봤는데 수식창에도 12세 이상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얘는 이게 정확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2세 이상이라고 쓴 거예요, 여기가 얘는. 근데 나중에는 어떤 것들도 나오냐면, 컴알 2급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쓸 때 그럴 일이 생겨요. 필요할 때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12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12만 썼어요. 엔터 칠게요. 오른쪽에 붙죠. 숫자는 오른쪽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여기 12를 썼잖아요. 얘는 값이에요. 값. 약간 어떤 느낌이 있을 수 있냐면 12의 다른 의미를 또 찾아보면 뭐 예를 들어 뭐 주식 가격이 올랐다고 했을 때 2배가 됐을 때 있잖아요. 2배가 됐을 때. 그럼 지금 내가 이 주식을 1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이 됐다고 쳐봐요. 1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이 됐어. 그럼 처음에 샀던 10만 원이 100% 기준이죠. 그럼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되면 100%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200%가 된 거죠. 그럼 200%를 우리가 2배라고 했어요. 가격이 2배가 되었다.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뭐 주가가 그런 애들도 있죠. 12배 오른 애도 있죠. 12배가 올랐다. 그럼 이걸 1200%라고 나타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죠. 12배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럼 얘 둘은 같은 거죠. 12랑 1200% 같은 거죠. 그럼 얘 둘은 값이 같아요.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똑같이 생겼나요? 다르게 생겼죠. 형식이 다른 거예요. 값은 같은데 형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로 여러분은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옷은 갈아입죠. 그런 느낌. 내가 나인 건 안 바뀌는데 옷을 갈아입으면 다르게 보이죠.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12를 썼잖아요. 그럼 값은 12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12세 이상처럼 보이게 해볼게요. 형식을 바꿀 건데 형식은 뒤에 또 나가요. 컨트롤 1번을 누르면 형식을 바꿀 수 있어요. 질문 마지막에 할 거거든요. 네, 틈틈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컨트롤 1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전 12를 썼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이라는 게 뜹니다. 서식은 꾸며주는 거예요. 그 안에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사용자는 우리예요. 우리가 지정을 할 거거든요. 지금은 뭐 자세히는 못 알려드리고 그냥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다가 0, 0세 이상 이렇게 지금 썼죠? 0세 이상? 네, 위에 미리 보기 되죠? 12세 이상 이렇게 보이죠? 확인해 볼게요. 12세 이상으로 생겼죠? 근데 까보면 12야.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15세 이상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거지. 진짜로 15세 이상이라고 생긴 문구를 찾는 건지 아니면 숫자가 15여도 되고 19여도 되는 건지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전체라는 게 있잖아요. 전체는 숫자가 없죠. 그럼 숫자로 물어보는 개념은 일단 아닐 거예요. 문자니까. 근데 만약에 전체가 빠져 있다면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클릭해봤는데 그냥 12세 이상이죠. 그럼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호 개념을 쓰는 게 아닌 거지. 그냥 진짜 15세 이상을 찾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 숫자가 딸랑 12 써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12 이상일 수도 있다.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근데 요거는 약간 그 커말 1급 수준이긴 한데 실제로 이런 걸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숫자를 찾는 게 아니라 문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15세 이상. 네,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이 L25로 가요. L25로 가서 콤마 다시 찍어요. 드라마 뒤에 콤마 찍고, 자, 두 번째 범위는 15세 이상을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관람 등급으로 가고, 관람 등급으로 가서 조건이 두 개니까 막대기 세 개 나오겠죠. 조건 1, 조건 2, 그 다음에 썸. 물론 조건이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셋다운편의 15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건 1번, 장르에서 드라마 찾기 1번, 그 다음에 관람 등급에서 15세 이상 찾기 조건 2번. 그럼 조건이 두 개 이상이면 항상 AND냐 OR냐가 있죠? 그럼 얘네들은 뭐죠? AND죠. 이유는 if s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썸이 있으니까 어디 넣을래 하면 썸은 얘를 맞춰줘. 그러니까 이런 구조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조건이 한 개 더 추가되더라도 세 개가 AND예요. 왜냐면 if s니까. 그리고 sum range는 당연히 한 개고요. 조건은 두 개, 세 개, 네 개 되고 한 개도 돼요. 근데 조건 한 개 주면서 sum if s를 내진 않겠지.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sum if s의 구조고요. 근데 제가 아까 강조했었던 건 이겁니다. 여기서는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0, 전체 이상은 0세 이상이죠. 그럼 7세 이상으로 할까요? 더 어린 애도 있나? 3세 이상 이런 것도 있나? 0세면 할게요. 그냥 0세면 전체 맞죠?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아까 컨트롤 1번이죠. 여기다가 0세 이상을 쓰면 똑같이 생겼죠. 그럼 얘네한테 이 조건을 걸면 먹힐까? 안 먹힙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15세 이상을 찾으면 찾아질까요? 15세 이상이 없는데 못 찾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것만 따로 해볼게요. 썸 if로 얘만 찾아볼게요. 여기서 15세 이상을 찾을 거거든요. 이렇게 봐요. 얘네들은 그냥 찐 숫자니까. 그리고 얘네의 일반을 구해라.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실제로 효율적인 건 이거 아니에요. 숫자로 써 있어야 효율적인 거 같죠. 왜냐면 이걸 그냥 글자로 적어버리면 진짜 딱 15세 이상 이것밖에 못 찾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진짜 15세 이상만 찾고 싶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15세 이상, 19세 이상 이렇게 찾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자로 썼을 때 적합한 거는 진짜 15세 이상만 찾고 싶을 때, 그냥 진짜 15세 이상. 근데 15세 이상도 찾고 싶고 19세 이상도 같이 찾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숫자로 넣어놓고 부등호랑 등호 써야 맞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뭘 써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면 얘네 둘은 값이 다르죠. 그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형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한번 이런 디테일도 있다. 네, 뭐 4번도 해봤고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딱히 없네. 카운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또 뒤에 있네요. 그러면 지금 뭘 했는지 좀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따로 좀 순서를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섹션 08에서 if를 했잖아요. if에다가 플러스 and o 나오는 것까지 했죠. 근데 8은 좀 깔끔했어요. if 메인으로 하고 and가 나오냐, o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섹션 03에서는 sum if만 본 거예요. 그냥 뭐 라운드도 나오긴 했지만 라운드는 딱히 뭔가 주제라기보다 그냥 범용성이 좀 큰 함수니까 숫자면 어디든 붙일 수 있다 했죠. 걔는 그냥 나왔으니까 하는 느낌. 근데 3번에서는 sum if를 중점적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섹션 04로 할 건데 구성이 좀 아쉽네요. 제가 책 만들면 이렇게 안 만들 것 같은데 그럼 섹션 4번으로 넘어가서 뭘 할 거냐면 이제 순서상으로 count if를 할 거예요. 물론 s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average if도 같이 하면 되겠다. 같이 나오네요. 얘네부터 중요한 애들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섹션 4번에서는 count if s랑 average if s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91쪽 보시면 됩니다. 91쪽. 가서 1번을 볼게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복습을 제때제때 안 할 거니까 나중에 한 방에 쭉 볼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면 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따로 그냥 그 연습장 같은 데서 순서를 적어 놓으시고 이 순서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count if 뭐가 먼저 나올지 모르는데 91번에 1번을 먼저 풀어보죠. 자, 91번에 1번을 보시면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계산해라.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계산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결과물이 뭐냐면 사원수죠. 수, count 몇 명인지 수가 count입니다. 합계는 sum이었잖아요. 수는 count예요. 그러면 1번의 답은 count if겠네. 그러면 조건이 뭐냐 이걸 봐야 되죠. 여기서 조건은 대리가 아닙니다. 대리를 찾는 게 아니라 대리만 아니면 돼요. 대리 빼고 다 찾기. 이것도 뭐 좀 중요한데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if 버전으로 하면 이제 계속 할 거예요. 누적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게 if 버전이 있고 if로 끝나는 버전이 있잖아요. 항상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if 버전이면 개인 직급이 대리랑 같다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대리만 아니면 돼. 대리 개싫다. 대리 극혐. 그럼 대리만 빼고 하면 개인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 그럼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겠죠.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키보드에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냥 부등호를 붙여라. 이게 같지 않답니다. 부등호를 모으는 게. 쓸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같지 않다거든요. 이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외워야죠. 어쩔 수 없죠. 그럼 여기서는 같지 않다 대리 이런 느낌이겠네. if로 가면 계속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if는 그렇다 칩니다. if는 원래 a는 b 꼴이니까 여기서 그냥 짝대기만 그은 꼴 아닙니까? 그러면 if로 끝나는 애는 전체 직급 콤마 대리 이렇게 갔었죠? 근데 이번엔
전체 직급 콤마 어떡하지? 같지 않던데. 그럼 생략 못하죠. 큰 따옴표 안에 같이 써야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계속 비교해야 된다고요. 지금 패턴을 다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패턴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하냐? 등호는 생략이 된다. 근데 등호가 아닌 건 당연히 생략이 안 되겠죠. 왜냐면 등호만 생략을 하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략을 한다는 게 등호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등호 말고는 생략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밑에 버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걸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항상. 이게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 복습 반대로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복습할 때 방법. 그러니까 어차피 기억력 한계가 있는 건 저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적 복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지. 왜냐면 제가 커말 2급을 되게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처음 배우는 입장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누적 복습이 진짜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전 맨날 복습하잖아요. 알려주는 거. 그 입장 차이를 이제 깨달아가지고. 그러면 답을 한번 풀어볼까요? 삼각함수 2번, 수학 삼각 2번입니다. 통계 안 보다. 통계 1번이네. 통계 1번. 통계 1번으로 가셔서 B11로 가볼게요. B11. B11로 가셔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카운트, 이트, 앤드, 명까지 바로 세팅할게요. 이거 은근 많이 틀리거든요. 왜 틀리냐면 카운트 if를 완성해 놓고 쓰려고 하면 까먹어요. 미리 써놓기. 본인을 믿으면 안 된다 했죠. 시스템을 믿을 것. 절대 틀리지 않게 풀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맞힌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틀리지 않는다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얘는 뭔가 좀 조촐한데요. 한 개가 비어있죠. 카운트 레인지가 비어있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볼게요. 아까 썸을 더해야 됐잖아요. 그러면 구분 중에 음악을 딱 구해. 음악을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카운트는 구분 중에 음악을 구해라 하면 음악 3개 딱 끝나버리죠.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카운트 레인지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훨씬 간단하지.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대리가 아닌 애를 찾잖아요. 그럼 전체 직급으로 가야 되죠. 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외워놓으면 편해요. 이해는 한번 하고. 답이 한 칸이면 범위가 전체다. 답이 한 칸이면 범위가 전체다. 근데 이게 2% 끝나는 애잖아요. 근데 이거랑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if랑 같이 생각하겠죠. 만약에 if면 답이 이렇게 한 칸이겠어요? 옆에 있겠지. 하나씩 물어보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땡길 거죠? 그럼 얘는 한 명씩 물어보겠지. 이런 느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도식화가 되게 중요해요. 눈에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고 크라이테리어는 아까는 대리를 찾고 싶었다 그러면 대리 클릭해도 됐죠? 지금 될까요? 이게?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대리를 찾는 게 아니라 대리가 아닌 애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가 아니다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클릭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인 건 아시겠나요? 이제 응용 버전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엔드 연산자를 쓰라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답도 또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또 응용이 되냐면 일단 답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6명이라고 합니다. 대리가 아닌 사람이 6명 맞네요.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응용하냐면
이 대리라는 글자는 C4로 대체할 수 있죠. 대리는 대리니까. 그러니까 이 부등호는 대체를 못하지만 대리라는 글자는 C4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대리라는 글자를 C4로 한번 바꿔볼게요. 대리 기록 잡고 이게 될까 생각해볼게요. 보세요. 큰 따옴표가 양쪽에 있죠. 그럼 이건 뭘 찾는 게 될까요? C4라는 글자가 아닌 걸 찾는 거야. 그럼 여기는 다 잡히겠죠. C4라는 글자는 없으니까. 그럼 Y의 의미가 달라지죠. 그럼 얘를 살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C4는 빼줘야 돼요. 그럼 C4를 빼면 부등호만 넣는 꼴이 되는 거지. 왜냐면 C4는 대리로 살려야 되잖아요. 큰 따옴표 바깥으로 빼주면 C4가 살아나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큰 따옴표는 언급이라 그랬잖아요. C4를 언급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얘를 큰 따옴표에서 빼면 C4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거죠. C4에 적혀있는 저거 좀 찾아달라. 그러면 여기서 개념을 또 따져보면 같지 않다. 우리는 지금 대리가 아닌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럼 대리가 아닌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은 안 바뀌어요. 얘는 상수예요. 항상 똑같아요. 같지 않다라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리고 대리가 아닌 사람을 찾는 것도 얘도 상수예요. 대리라는 사실도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선 대리, 여기선 사원, 여기선 부장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난 무조건 대리가 아닌 사람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봤을 때 대리도 안 바뀌어. 같지 않은 것도 안 바뀌어. 둘 다 안 바뀌죠?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바뀌니까. 근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왼쪽 거는 언급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가리키는 거죠. 둘 다 상수긴 한데. 그럼 얘 둘은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언급과 가리키는 건 다르잖아요. 그럼 얘 둘을 억지로 짜맞추고 싶어. 앤드 역할이 왼쪽 오른쪽을 붙이는 거는 이것도 붙일 수 있어요. 얘 둘도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붙이면 대리가 아닌 걸 찾을 수 있어요. 이 패턴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고급이거든요. 고급. 이걸 왜 알고 계셔야 되냐? 일단 이것도 답이 나옵니다. 이 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자, 이런 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 땡겨요. 이런 표가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 여기다 답을 쓰는 거야. 2, 3에다 2, 3 카운트 이렇게. 웨인지는 직급이겠죠. 근데 이번에는 답을 땡길 거예요. 첫 칸은 사원이 아닌 걸 찾을 거고, 둘째 칸은 대리가 아닌 걸 찾을 거고, 셋째 칸은 과장이 아닌 걸 찾고, 넷째 칸은 부장이 아닌 걸 찾을 거고. 그럼 이게 원래 전체 개념이라고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커마 리그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쓸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전체 개념이긴 하지만 답을 땡기죠? 그러면 이 직급의 절대 참조를 해야만 하죠. 해야만 하죠. 절대 참조 잡고 엄마 크라이테리어 가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대리가 아닌 애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사원, 두 번째는 대리 바뀌어야 되죠. 변수로. 변수잖아요 이제. 근데 같지 않다라는 사실은 안 바뀌죠. 그럼 얘는 상수죠. 그리고 뒤에 사원, 이건 변수죠. 칸마다 바뀌잖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냐면 첫 번째 칸은 사원이 아니다. 두 번째 칸은 대리가 아니다. 세 번째 칸은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다라는 사실은 정해져 있죠.
근데 직급이 칸마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칸은 D3이죠? 그럼 얘는 절대 참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지. 그럼 계속 사원만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여볼게요. 첫 번째 칸은 사원이 아니다. 6명 맞죠? 땡겨볼게요. 다 달라지지. 이런 거 쓸 때 필요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고급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잘게 쪼갤수록 디테일하게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차이를 보세요. 이거랑 이제 좀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대리 아닌 것밖에 못 찾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수를 넣고 상수를 넣고 엔드를 넣으면 고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쓸 때 이런 거 쓰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쓰는 거에 비해서 커마 리뷰는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리 그냥 해놓는 겁니다. 요걸 잘 기억해주세요. 요 개념을. 그러면 반대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첫 번째 칸은 사원을 찾아라 이럴 수도 있죠. 아닌 거 찾는 건 잘 없죠 사실. 근데 이건 그냥 엔드를 쓰려고 보여드린 거고, 그럼 그냥 사원을 찾는다, 대리를 찾는다 이게 더 확률상 높죠. 그럼 얘는 엔드랑 같지 않다를 걷어버리면 되죠. 그럼 사원을 적겠죠 이제. 이게 좀 더 현실적이죠. 근데 패턴은 같지 않습니까? 바뀐다라는. 아시겠죠?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언급보다는 가리키는 게 더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언급은 내가 대리라고 언급해버리면 위치가 바뀌어도 대리잖아요. 내가 언급을 하니까 대리. 근데 가리키는 거는 밑으로 가리킬 수도 있잖아요. 밑으로. 가리킨다는 사실은 같지만 다른 걸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더 고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것도 먼저 알려드려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if로 끝나는 함수는 조건을 쓸 때 큰 따옴표 안에 쓰는 게 원칙이다. 근데 그 큰 따옴표는 언급의 의미가 있을 때고, 지금처럼 가리킬 때는 큰 따옴표 쓰면 안 되죠. 그럼 D6을 언급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놓겠습니다. 내일 카운트 if, 에버리지 if, 썸 if 다 해가지고 총 정리까지 해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